안녕하세요. 광교검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잘 파셨나요? 이미 파신 분도 있고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이제 공모주 청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첫날 팔았고요. 저희 아들도 청약을 했는데 네가 알아서 팔아라 그랬더니 이제 보다가 오늘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저희 집사람 거는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쯤에는 이제 팔 생각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워낙 그 청약 규모가 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씩이라도 이제 받을 수가 있었고, 또 수익도 대단히 큰 돈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고기 한번 먹을 정도는 이제 소고기 한번 먹을 정도로 수익은 낮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공모주 청약하면 안전하게 돈 번다, 이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과거에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주제는 공모주 청약 과연 돈 벌 수 있을까? 미국은 공모주 청약을 일반인들이 못 합니다. 기관들이 수요 예측해가지고 이제 나눠 갖고요. 상장을 하면 이제 일반인들이 살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모주 청약은 초반에 워낙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아마추어들이 투자하기에는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과거에는 공모주를 그 일반인들이 투자할 수 있게 좋게 싸게 이제 공모가를 정했고요. 또 이제 실제로 청약만 하면 대부분 수익이 났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손해본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공모가 자체가 굉장히 이제 높게 결정이 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크게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처럼 공모주가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모주를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벌 때는 조금 벌고, 이제 워낙 여러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 주식을 많이 못 받죠. 그 다음에 의외로 이제 주가가 빠지는 경우는 그 배정 물량도 많고 주가도 빠져가지고 이제 크게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은 항상 그렇습니다. 먹을 때는 조금 먹고 터질 때는 크게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제 영상을 보시면은 저는 이제 주식 투자는 현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최신 그 동향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현직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하여튼 어떻게 보면 이제 교과서적일 수도 있지만 가장 안정적으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종목 추천은 잘 안 할 겁니다. 앞으로도. 못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안 할 생각이고, 가능하면 이론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쿠팡이 작년에 이제 미국에 상장을 했죠.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는데, 공모가는 35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시적이지만 69불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9.99불입니다. 당시에 왜 이렇게 이제 높게 결정됐고 또 69불까지 갈 수 있었느냐? 이거는 쿠팡에 대한 기대가 한국의 아마존이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아마존이 사실은 그 20세기 말에 1997년인가 8년인가 이제 그때 설립이 된 후 이제 98년에 상장이 됐는데, 사실은 초반에는 적자가 계속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 10년 전부터 흑자가 내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익이 꽤 많이 나죠. 그리고 요즘 이제 테슬라 주가가 센 것도, 사실 테슬라가 그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 건 아닌데 테슬라도 이제 아마존 영향입니다. 아마존 같이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쿠팡도 이제 초반에 이렇게 주가가 세게 형성된 게 사실은 아마존 같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좀 상황은 다릅니다. 미국은 워낙 시장이 크고, 또 이제 아마존은 미국에 유통업체들이 많이 있지만 아마존과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은 아마존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쿠팡의 최대 경쟁자는 현재는 네이버 쇼핑이고요. 그 다음에 이마트, SSG닷컴도 있고, 그 다음에 롯데온도 있고, 위메프, 제가 이름도 잘 모르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일단 그 이카머스가 이미 많이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사실 아마존 같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그 공모가 기준으로 이제 시가총액이 613억 불이었고요. 뭐 일시적이지만 이때 이제 1200억 불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350억 불입니다. 이게 지금 현대차보다도 비싼 겁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아직 최종 실적이 나온 건 아니지만 예상 실적을 보면은 매출이 154억 불이었고요. 영업 손실이 9억 5천만 불. 그 다음에 순손실이 이제 12.3억 불입니다. 여전히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출이 늘어나면 이제 그 적자가 줄어야 되는데 아마 그 쿠팡은 여전히 그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쿠팡을 좋아하셔서 이거 미국에 상장돼 있는데 또 이제 해외 주식 투자 계좌로 또 이걸 투자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좋은 회사와 좋은 주식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회사라는 건 뭐냐? 내가 이제 써보니까 쿠팡 로켓 배송 뭐 물건도 다양하고 배송도 빨리 해주고 좋더라. 그래서 내가 이제 쿠팡 샀다. 근데 이게 좋은 주식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좋은 주식이라는 건 수익이 꾸준히 나고 뭐 배당도 주는 이런 회사가 이제 좋은 주식입니다. 뭐 당장은 배당을 안 주더라도 하여튼 언젠가는 이제 배당을 주는 회사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꼭 배당을 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잘 돌아간다면 배당을 안 줘도 이제 상관은 없는데 결국에는 사실은 나중에 나한테 뭔가 돌아와야지 이제 주가도 오르는 거지 그냥 꿈과 기대만 가지고 주가가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내가 애용하는 좋은 회사다. 이게 꼭 좋은 주식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얘네가 이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은 결국 돈을 못 법니다. 그러면 좋은 주식은 아닌 겁니다. 내가 사용하기는 편리하지만 결국 주식은 돈을 벌어주는 회사가 이제 좋은 주식이지 이게 이제 좋은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내가 BTS 좋아한다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다시 말해서 이제 지금은 하이브죠. 하이브 투자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하이브 좋은 회사인데 하여튼 그거랑은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미국 얘기였고요.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이지만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그런 회사 얘기고요. 우리나라 공모주 시장은 지금 제도적으로 이제 버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수요 예측을 했는데 기관들이 1,700여 개가 이제 수요 예측에 참가를 했습니다. 근데 기관들은 증거금이 없고 최대 한도까지 청약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관 중에 요즘은 이제 투자자문사도 기관으로 봅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투자자문이 뭐 수백 개가 됩니다. 뭐 수백 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백 개가 되는데 자본금 5억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5억짜리 회사가 7조를 청약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증거금이 없는 데서 최대 한도로 청약을 해야지 주식을 많이 주니까 이제 7조를 청약한 거죠. 그래서 뭐 1경 5천조가 모였다라는데 사실은 이게 물론 이제 기관들이기 때문에 믿고 증거금을 안 걸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한도를 정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청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버블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균등 배정이라는 게 생겼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2020년 전에는 다 비례 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약을 많이 하면 주식도 많이 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1000주를 청약했는데 경쟁률이 100대 1이면 이제 10주를 주는 그런 방식이었죠. 근데 이제 작년부터 이제 균등 배정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건 누구든지 10주 이상만 청약을 하면 한두 주라도 이제 나누어 주는 겁니다. 뭐 서민들을 배려한 정책이긴 한데 이게 이제 어떤 부작용을 낳냐 하면은 초반에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한두 주씩 여러 사람이 이제 주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기관들이 이제 초반에 좀 주식을 사야 되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많이 사기가 어렵습니다. 기관들은 락업 걸려 있죠. 의무 보유 확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1개월에서 한 6개월까지 이제 받아도 팔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물이 안 나오고 개인들은 다 한두 주씩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나오지도 않고 주식수가 많지도 않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인덱스 펀드나 ETF들은 중요한 종목은 사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꺼번에 몰리면서 이게 이제 거품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도적으로 좀 인기 있는 주식은 버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카카오페이였는데요. 카카오페이가 공모가가 9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볼 땐 펀더멘탈에 비해서 너무 비쌌습니다. 저는 청약 안 했습니다. 또 이제 청약을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는 비례 배정 안 하고 균등 배정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개인들은 뭐 2주, 3주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식 분산이 너무 많이 돼 있어서 기관들은 이것도 꽤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뭐 핀테크의 아주 핵심 주자죠. 그래서 사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기관들은 락합이 걸려 있고 그 일반 개인들은 다 한두 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잘 안 팔죠. 아마 그거 팔아봤자 얼마 되지도 않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가져가지 뭐 이러다가 이제 그 버블이 생긴 거죠. 그래서 뭐 주가가 4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거의 지금 반토막이 난 상황이고요. 카뱅도 39,000원이 그렇게 이제 공모가였는데 이렇게 싼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청약을 해서 32주 받았고, 저는 61,700원에 팔았습니다. 근데 첫날 제가 팔고, 그날 첫날 그렇게 세진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9만 얼마까지 갔었죠.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뭐, 39,000원도 싸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빨리 팔아버렸습니다. 뭐 주식이 많지도 않고. 근데 지금은 이제 41,350원에 내려와 있고요. 크래프톤은 사실은 이익은 꾸준히 나는 회사입니다. 이제 게임 회사죠. 이제 그 배틀그라운드 하는 회사인데 이익은 그 꾸준히 나는 회사인데 공모가가 너무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결국은 이제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반토막 났는데 사실은 이제 크래프톤의 가장 큰 문제는 주가는 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직원들이 우리 사주를 49만 8천 원에 받았는데 지금 거의 반토막 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직원들한테는 그 우리 사주가 혜택이 아니라 노비 문서가 된 거죠. 회사 그만두려면 이거 대출 받은 거 물어주고 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 이제 그만두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사주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가가 너무 뛰어서 이제 그 직원들이 큰 돈을 벌게 되면 그 우리 사주는 1년간 락합 그러니까 그 보호 예수가 걸려 있기 때문에 못 팔죠.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파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죠. SK 바이오팜이나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반대로 여기는 이제 주가가 빠지면 내가 이직을 하고 싶어도 이거를 이제 대출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직을 못하는 이제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롯데렌탈 59,000원에 공모했는데 지금 뭐 역시 반토막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엔지니어링이 상장을 하려다가 못했죠. 왜 못했냐? 사실은 공모가가 너무 높게 이제 그 주관사가 결정한 공모가가 확정된 건 아니었지만 너무 높게 이제 제시가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대 엔지니어링은 이제 뭐 요번에 그 아이파크 사고도 영향이 있지만은 사실은 예상 공모가가 너무 높아서 기관들이 이제 수요 예측에 들어오질 않은 겁니다. 이거 머지않아 다시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3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공모가 레인지가 57,900원에서 뭐 79,500원인가? 그런 터무니없는 가격에 하려다가 뭐 기관들이 이런 데 안 속죠. 그래서 이제 나가리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곧 마켓 컬리가 이제 하는데 마켓 컬리는 사실은 쿠팡하고 비슷합니다. 뭐 하는 일도 거의 비슷하고요. 구조도 거의 비슷하고 그 쿠팡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 소프트뱅크가 2번에 걸쳐서 25억 불인가를 싸줬습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뱅크는 왜 여기다 쐈느냐? 소프트뱅크는 그 중국에 투자해가지고 이제 큰 돈을 벌었죠. 그래서 이제 그 큰 돈을 벌었기 때문에 혹시 여기서 손해를 보더라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쏴준 건데 결국은 그 소프트뱅크가 쏴준 돈으로 이제 버티다가 요번에 이제 공모 자금이 들어와서 버티고 있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저는 여전히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적자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업은 기본적으로 BEP는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나지 않더라도 그래도 손익분기점은 맞춰야지 이 회사가 이제 그 생존을 할 수가 있지. 그 고잉 컨선이라 그러죠. 이런 회사들은 결국은 있는 자본 다 까먹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좀 조심해야 되고요. 글쎄 뭐 마켓컬리도 저는 쿠팡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아직 최종 결론을 낸 건 아닌데 그렇게 저는 좋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모주가 그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과거보다 이제 돈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 외에도 지금 자질구레하게 계속 지금 IPO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중소형주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과거에는 저도 일일이 다 기업 방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약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이제 괜찮은 회사만 합니다. 저 여기서 카백만 했고요. 카카오페이도 안 했고 크래프톤도 안 했고 롯데렌탈도 안 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도 아마 안 할 거고 마켓컬리도 아마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주 청약 무조건 돈 버는 게 아니라 그 좋은 것만 하셔야 되고 또 이게 이제 인기 있는 거는 경쟁률이 높아서 실제로 그렇게 이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모주 청약보다는 제 생각에는 뭐 경험 삼아 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공모주 청약보다는 그 좋은 주식을 쌀 때, 그럴 때 사서 이제 중장기 투자하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